자, 오늘 시간에는요,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혈액 관련된 문제집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는 21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27번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127번부터 한번 볼게요. 섭취한 영양분이나 산소 등을 몸의 각 조직에 나르고 노폐물을 모아 배설하는 기능을 하는 순환기계끼리 바르게 뭉킨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순환기계끼리 바르게 뭉킨 것 답은 4번이죠. 혈관,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기계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혈액,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요거는 혈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림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혈관, 혈액이 지나다니는 혈관, 그 다음에 심장, 림프, 이렇게 네 가지가 순환기계에 속했고, 이 순환기계가 하는 일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끊임없이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다 쓰고 남아서 필요 없는 노폐물은 어디로 보낸다? 몸 밖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순환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순환기계는 혈액, 심장, 혈관, 림프 네 종류가 있겠고, 1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8번 볼게요. 혈장은 약 92%가 수분이며 7%는 혈장 단백질, 1%는 무기염류 등이 차지하고 있다. 혈장 단백질 중 항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장이 중요하기는 했어요. 그 혈장에서도요. 7%의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또 봤더니 혈장 단백질 구성은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글로불린과 피브리노겐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글로불린은 면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피브리노겐은 혈액을 응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혈장 단백질 중에서, 혈장 단백질 구성물 중에서 항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항체가 뭐냐? 여러분, 면역이에요. 그래서 답은 감마글로불린, 요게 됩니다. 글로불린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글로불린이 있는데, 특히나 요 감마글로불린이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베타글로불린이 있는데요. 요 베타글로불린이 하는 역할, 요거 베타글로불린이 하는 역할이 지방 우반 작용을 해요. 지방 우반 작용.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피브리노겐 있죠. 피브리노겐은 뭐였죠? 혈액에 응고를 하는 기전이었고, 그다음에 알부민 같은 경우는 혈액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인데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장에 속하지 않았고 뭐였죠? 혈구에 속하는 역할을 했죠. 헤모글로빈은 혈구에서 적혈구. 자, 그 다음 129번을 보겠습니다. 혈장 단백질 중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 혈장 단백질 중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피브리노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 혈청이란 혈장 성분 중에서 무엇을 제외한 것이냐? 여기 있죠. 혈청이라는 거는 혈장 성분에서 뭘 빼는 거죠? 혈액 응고를 시키는 피브리노겐을 제외하면 우리가 혈청이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혈장 마이너스 피브리노겐은 혈청입니다. 자, 그래서 피브리노겐 1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131번을 볼게요. 요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혈액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혈소판 혈액 응고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프로스롬빈, 칼슘, 혈소판, 그다음 비타-K, 피브리노겐 이렇게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우리가 여기 보시면 혈소판의 중요한 기능이 혈액 응고 작용이었어요. 혈액 응고 작용.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볼게요. 적혈구는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식균작용을 하는 친구는 백혈구였습니다.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의 중요한 역할 뭐였죠? 식균작용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에 3번 볼게요. 백혈구 중 과립 백혈구에는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백혈구는 과립 호구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자겠잖아요. 과립 호구들. 그래서 과립이 들어있는 백혈구, 과립 백혈구는 호구들인데 뭐였죠? 과립 백혈구. 그래서 이네들을 호구 삼총사 이렇게 기억하자 했어요. 호구 삼총사.
과립, 호구, 삼총사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되겠고 호구, 삼총사, 과립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호중구, 호염구, 호상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립이 들어있는 과립 백혈구는 호구, 삼총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림프구와 단핵구는 뭐였죠? 무과립 백혈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혈장의 90%가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혈장은 전체 혈액 중에 5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혈장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혈장의 90%가 단백질이에요. 혈장은 우리가 국물이라고 배우셨어요. 국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뭐다?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은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단백질은 몇 프로? 7%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혈청은 산소와 친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혈청이 산소와 친화성이 있다가 아니고요. 산소와 친화성이 제일 강한 친구가 누구냐면은요. 뭐죠?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가 제일 그 산소와 친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2번 볼게요. 혈액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백혈구는 혈액 응고 작용으로 지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혈액 응고하는 거 누구였죠? 혈소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혈소판은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균 작용하는 거 백혈구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글로불린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여 정상 혈액량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글로불린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글로불린이 하는 역할은 면역과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불린은 지방 운반과 항체, 그러니까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해요. 항체.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요. 그 지금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여 정상 혈액량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알부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혈액은 혈구가 55%, 혈장이 45%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셨죠? 혈액을 뽑았을 때 혈액을 이렇게 뽑아서 이 보틀 안에 처음에 이렇게 붉은 피가 있는 거는 100%의 혈액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100% 혈액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다겠죠. 그래서 위쪽은 대부분 물이 전부. 그래서 요거는 국물이라 했습니다. 국물 성분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건더기 성분은 아래로 가라앉았죠. 그래서 우리가 국 먹을 때 아니면 뭐 면 종류를 먹을 때 국물보다 건더기가 훨씬 적잖아요. 국물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더기의 양이 훨씬 적었습니다. 국물이 훨씬 많았어요. 자, 그래서 혈액은 구가 45%, 그 다음에 혈장은 55%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혈액의 점성을 유지한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3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지막 줄만 한번 봐볼게요. 적혈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적혈구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혈액 1ml 세제곱미터 내에 약 100에서 200만 개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400에서 500만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핵이 존재하며 수명은 120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혈구는 핵이 있다 없다? 핵이 없다 라겠어요. 노핵이었어요. 노핵. 자, 노핵이고요. 근데 수명은 120일이 맞았죠. 그래서 120일의 수명이 다하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 비장, 간, 골수에 가서 파괴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크기는 7에서 8 마이크로그램으로서 산소를 운반한다. 요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백혈구보다 대체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백혈구가 제일 커요. 몸을 지켜줘야 되는 군대의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덩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보다 대체로 작다가 되겠어요. 백혈구가 크고요. 적혈구는 백혈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산소와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혈구의 제일 큰 역할이 뭐였죠? 산소 운반, 산소를 친화성이 있어서 산소와 결합이 잘 됩니다. 자, 그다음 134번 헤모글로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모글로빈 여기 보이시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고 이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색을 띠면서 헤모글로빈은 붉은색이고 철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푸른색의 혈색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색의 혈색소이고요. 2번 이것 때문에 혈액이 푸르게 보인다라고 되는데 우리 혈액 무슨 색이죠? 붉은색입니다. 우리 혈액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요 헤모글로빈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한다 했잖아요. 이 산소 운반이 적혈구가 하는 거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98%의 산소를 결합해서 운반하는 역할이 여기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4번 철분을 함유한 화합물이다. 자,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검사 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뭘 복용하죠? 철분제를 복용하는 이유가 요거예요. 철분 결핍도 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철분을 함유한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백혈구내에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들어있죠? 적혈구내에 들어있습니다. 자, 135번 요것도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삼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내 색소 단백질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적혈구 내의 색소 뭐죠? 헤모글로빈.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다른 말로 혈색소라고도 합니다. 헤모글로빈 얘를요 같은 말로는 혈색 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136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과립 백혈구에 속하는 거 우리 과립 백혈구 호구 삼총사 생각하시라 했죠? 호구 삼총사. 그래서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그래서 과립 백혈구라고 물어보면은 호구 삼총사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137번 볼게요. 백혈구의 역할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우리 백혈구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균 작용이었고요. 식균 작용.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죽은 조직을 처리하고 균을 사멸하고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담당하는 게 백혈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조직의 재생과 치유 작용을 하는 역할 5번이 답이고 1번에 보시면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건 뭐죠, 여러분? 혈소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액 분비를 작용을 한대요. 요거는 그 우리 혈액 쪽에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혈액에서 침이 생성되지도 않잖아요. 타액 분비가 되는 곳은 침샘이겠고요. 그다음에 3번 산소 운반을 하는 역할을 뭐죠? 적혈구였고 체온을 우리 그 백혈구가 체온을 상승 하강시키지는 않아요. 체온을 상승 얘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체온을 상승시키는 거는 혈액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맥락과는 전혀 상관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8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백혈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혈구의 역할 뭐였죠? 제일 중요한 거 식균 작용 있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식균 작용과 면역 작용을 담당하고 있겠고 2번의 혈액 작용은 누가 담당하죠? 혈소판. 그다음에 3번 영양소의 축적 작용. 요거는 혈장이에요. 그다음에 산소 운반하는 거 적혈구고요. 전해질 균형을 작용하는 것도 적혈구가 뭐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9번 볼게요. 골수에서 생산된 적혈구가 노쇠 본인의 역할이 다 됐어요. 그래서 노쇠했을 때 처리하는 장소로 묶인 거.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었죠. 120일이 된 노쇠한 적혈구는 어디로 가서 죽는다 했죠? 비장, 간, 골수로 가서 파괴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 마지막 줄에 볼게요. 적혈구의 정상 기능으로 옳은 것. 적혈구의 정상 기능. 제일 중요한 기능은 산소 운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산소 운반 및 혈액의 점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0번의 1번은 감염과 항체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불린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3번의 지혈작용 요거는 혈소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4번의 식균작용 면역작용은
백혈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다음 141번 볼게요. 혈소판의 주요 작용. 마지막 줄만 제가 읽어요. 혈소판의 주요 작용으로 오는 거. 혈소판 하면 딱 뭘 생각하셔야 되겠죠? 히읗. 혈액 응고 작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여러분 1번의 면역 반응은 누가 하는 거죠? 백혈구. 그다음에 뭐 백혈구가 면역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면역을 담당하는 친구가 또 뭐 있었죠? 우리가 감마글로불린, 글로불린도 기었어요. 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도 면역, 요 항체 요 관여했어요. 자, 그다음에 식균작용, 백혈구, 그다음에 4번 조직의 재생, 백혈구, 산소 운반 작용하는 거 뭐죠? 적혈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2번 혈액 성분 중 혈액 응고에 관여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감소되므로 방사선 장애의 지표로도 쓰이는 거 뭐였죠? 혈소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소판에 보시면 혈소판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 응고 작용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에 노출되면 우리 혈소판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혈소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감소함으로 방사선 장애의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죠.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돼버리면 우리 암 환자분들 몸에 있는 혈소판이 손상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이 수치가 정상적인지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왜냐? 방사선에 노출이 돼서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지면은 혈액 응고에 관련된 인자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출혈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3번 볼게요. 혈액 내 혈구세포 중 하나로 생체대 이물질 식균작용 요거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어요. 뭐죠? 답은 5번 백혈구가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식균작용과 항체 형성, 항체가 여러분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염 저항에 신체를 보호하는 세포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번에 혈액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혈액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혈액은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산소와 영양물질을 운반하죠. 그 다음에 3번 신체 방어작용을 하고 산송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혈액에서 타액을 생성하진 않아요. 타액이 뭐죠, 여러분? 침이거든요. 침은 어디서 생성하죠? 침샘에서 생성을 하는 것이지 혈액에서 타액을 생성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45번 혈액 응고 과정 중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변화하여 지혈시키는데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요건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어요. 요거는 답은 3번입니다. 칼슘이 되겠고요. 우리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는 지금 열심히 보시면 프로스롬빈도 있고 칼슘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비타K도 있고 피브리노겐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칼슘은요 혈액을 응고시키기는 하는데 혈액을 여기 보시면 혈액 응고 과정 중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변하여 지혈시키는데 촉매작용을 하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촉매작용. 그래서 칼슘은 실질적으로 혈액이 응고할 수 있도록 촉매를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거든요. 칼슘은 우리 혈액 응고시키는 촉매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요 혈소판 나와 있어요. 혈구에 있는 혈소판 그 다음에 여기 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피브리노겐 되어 있죠. 이 피브리노겐이 어디서 생성되냐면 간에서 생성돼요.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 중에 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에서 피브리노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였던 요 프로스롬빈 있죠, 여러분. 요것도 간. 그래서 피브리노겐, 프로스롬빈이 실질적으로 생성이 되려면 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 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 응고에 관련된 인자는 프로스롬빈, 칼슘, 혈소판, 비타K, 피브리노겐인데 특히 요 프로스롬빈과 피브리노겐, 피읍으로 되는 친구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인 어떤 거죠? 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종료를 하겠고요. 우리 이제 혈액에서는요, 여러분 좀
혈액은 크게 요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혈액은 100% 혈액으로 나뉘어졌고 이 100% 혈액을 나눠봤더니 우리가 그 수분 대부분 뭐 국물로 이루어진 뭐였죠? 혈장과 그 다음에 혈구로 이렇게 나눠졌더라. 그리고 혈구는 우리가 건더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혈장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국물이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장은 55%, 그 다음에 우리 혈구는 몇 프로였죠? 국물보다 더 적은 45% 이렇게 차지했었고, 혈장이 어떻게 분리되고 혈구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눠봤던 혈장에서 특히 혈장 단백질에 구성되어 있는 요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혈구에서는 산소 운반, 식균 작용, 혈액 응고작용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기능 요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충분하게 문제 나왔을 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종료를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될 때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